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용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거고요. 그리고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상용 로그에서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무엇인지 배울 거며, 그리고 상용 로그의 성질 1번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2개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용 로그 값 구하기에서 이제 2, 3번을 풀어볼 거고, 그리고 학생들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릿수와 최고 자릿수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5, 6번을 보고서 필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째는 정수 부분을 다시 어떻게 푸는지 이제 7번까지 보시면 오늘 강의는 끝날 거예요. 구독은 다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 상용 로그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상용 로그는 뭐를 상용 로그라고 할 거냐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즉 로그 10의 n을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표현할 거예요. 상용,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그라고 해서 상용 로그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요. 그래서 보통 밑을 10을 생략해서 우리는 로그 n이라고 갖다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즉 로그 10의 n은 이제부터 우리는 10을 생략한 로그 n 이렇게 쓰여질 거고, 선생님 밑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이 10이 생략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갖고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로그 10의 1000은요, 즉 1000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로그 10의 세제곱을 물어본 거고, 여기에 지금 10이 있던 거니까 이 값은 3이네요 이렇게 답을 구하라고. 두 번째, 그럼 얘도 그냥 바로 표현하다 보니까 로그 얘는 10의 3분의 2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50분의 1 더하기 로그 20분의 1은 로그에서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죠. 그럼 얘는 로그 지금 1000분의 1이요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 그럼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본 상용 로그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장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상용 로그 표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상용 로그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랬잖아. 그럼 얘를 표로서 근사값으로 표현을 할 거라고. 로그는 무리수니까. 그럼 상용 로그 표는요 어떻게 되느냐, 0.01 간격으로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9.99까지의 숫자를 우리는 표로 나타내는 값을 상용 로그라고 할 거고, 그리고 그 상용 로그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그한 근사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3 때는 제곱근표 배웠죠. 그 제곱근표와 비슷하게 우리는 제곱근표 왜 배웠어요? 무리수가 끝없이 가는 무한소수니까 결국적으로 제곱근이라는 걸 표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면, 로그 또한 결국 우리는 무한소수니까 무한소수가 되는 거니 결국적으로 얘를 근사값으로 보기 위해서 표를 그려놓을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5.73이라는 값을 구하려면 이때 이 표를 그대로 볼까요? 그러면 왼쪽에는 5.7 얘를 잡고 위쪽에선 3을 찾아서 얘랑 만나는 이때 그럼 얘는 0.758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식의 값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해주는 얘기는 한 번 정도 볼까요? 상용 로그의 값은요 근사값이므로 로그 5.73을 대략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맞지만, 그냥 우리는 대략이란 대신 그냥 는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써서 표현을 할 겁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뜻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걸 기억을 하시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실수라는 거는 우리가 정수 플러스 소수로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예를 들면 루트 3을 표현한다면 정수 부분은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점 대략 몇이니까 정수는 1이었고, 이때 소수 부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했었던 이런 방법처럼 결국 우리는 로그 n이라는 어떤 이 숫자도 결국 정수 플러스 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다시 보다 보니까 로그 n의 값을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때 n은 정수 그리고 알파는 0 이상에서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때 정수 n을 우리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고 해서 정수 얘를 n, 그리고 이때 알파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요 이렇게 쓰는데, 이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무조건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학생들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해보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숫자를 1.5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때 얘는 정수가 그리고 소수가 라고 했었을 때 정수는 1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소수는 0.5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2.1 같은 경우는요, 이때 여기는 정수가 마이너스 2고 그럼 소수를 선생님 0.1이요 라고 표현했으면 둘이 더했을 때 안 되겠죠.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뭐야? 소수의 뜻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댔잖아.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이 범위로 맞춰줄 거니까 이 마이너스 0.1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1. 그러면 여기에는 더하기 1이 억지로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서,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에 거기에 플러스 0.9 이렇게 해서 얘의 소수 부분은 0.9구나. 그리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소수 부분에 대한 뜻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소수에 대한 뜻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성질 하나만 더 배울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배우기 전에 선생님 아래에 있는 예제 2번을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성질에 대해서 말에 빗대어서 얘기를 할 건데, 로그 2.54가 0.4048임을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야? 로그 25.4는 2.54랑 숫자 배열은 똑같죠. 그럼 이때 쟤를 로그 2.54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로그 2.54에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이때 다시 25.4가 된다. 이렇게 지금 같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로그 2.54에 곱하기 로그 10이면 더하기 1이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결국 1.4048이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두 번째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로그 254도 그럼 바꾸다 보니까 로그 2.54 갖고 꾸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로그 2.54에 거기에 곱하기 10에 제곱 즉 100을 해준 게 얘랑 똑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로그 2.54에 거기에 더하기 2여 라고 쓰여지니 그럼 얘는 2.4048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도 볼까요? 로그 25,400은요 로그 2.54에 거기에 곱하기 10에 지금 4제곱이 되겠죠? 가로가 이렇게 4개 됐으니까 그럼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로그 2.54에 거기에 더하기 4여 라고 쓰여지니 얘는 4.4048이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로그 0.254는요 로그 2.54에 거기에 지금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갔죠? 그럼 곱하기 10분의 1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 그럼 얘는 0.4048 거기에 빼기 1이요 이렇게 쓰겠죠. 선생님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일단 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럼 1에서 4048을 빼준 마이너스 0.2 그러면 여기는 5 그러면 여기는 9 여기는 5 그래서 마이너스 0.595이요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에 또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로그 2.54에서 그때 소수점이 앞으로 두 칸 갔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0.4048에서 거기서 빼기 2요 이렇게 쓰여지시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952가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숫자도 볼게요. 그럼 얘는 로그 2.54에서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으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0.4048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여 이렇게 쓰여지니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5952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볼까요? 이 상황에서 뭘 보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때 얘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미리 한번 잡아주면 정수 부분은 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수 부분은 지금 현재 1이고요.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고, 이때 얘의 소수 부분은 0.4048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에서도 지금 정수는 몇일까요? 했더니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여기서의 소수는 0.4048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세 번째 문제도 보니까 여기서도 정수는 몇일까요? 했더니 정수는 지금 4이고 그리고 소수는 0.404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이 문제에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정수가 몇일까요? 했을 때니 여기서 0 잡으면 소수가 마이너스 0.595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정수 부분을 보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 정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 소수는 0.4048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다섯 번째 여기 내용도 보다 보니까 이때 정수는요. 얘는 지금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식 여기서 보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0.4048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보니까 정수는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보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소수 부분은요. 또 0.404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이제 위에 쪽 이제 성질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진수보원의 성질에서 보면 이때 자릿수가 얘 두 자릿수죠. 얘는 지금 세 자릿수고요. 얘는 지금 다섯 자릿수예요. 이렇게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다섯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다섯 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수는 이때 얘의 수에서는 정수는 무조건 하나가 빠져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세 자릿수였을 때는 정수가 마이너스 1 빼줘서 2가 되고 다섯 자릿수였을 때는 또 마이너스 1이 빠져서 4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소수 부분으로 얘가 몇 자릿수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번엔 소수점 뒤에서 얘는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럴 때는 첫째 자리에서 정수가 0이 아닌 정수가 나왔다면 그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둘째 자리 수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다면 그때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 넷째 자리에서 정수가 0이 아닌 정수가 나왔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리고 하나를 더 붙잡다 보니 뭘 더 생각을 해볼 거냐. 소수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때 이 수들의 소수 부분은 0.4048, 0.4048, 여기도 0.4048 이렇게 지금 다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지금 다 똑같다라는 거에서 소수 부분은 결국 숫자의 배열이 254, 254, 254, 254, 254, 254 이렇게 지금 다 똑같다면 그때는 소수 부분은 무조건 똑같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 위치만 다른 양수들의 성형로그의 소수는 모두 같다라는 걸 우린 예제 2번을 보고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위쪽 표 보고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여기에서 써져 있는지 상용록의 성질 1번 이 내용을 보면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상용록의 정수 부분의 성질에서 보면 로그 n의 진수 n의 정수 부분이 n자리이면 즉 여기에 있는 게 n자릿수이면 그럼 그때는 하나를 무조건 빼서 써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n-1이다 이렇게 정수가 챙겨지는 거고 로그 n의 진수 n이 소수점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닌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수는 마이너스 n이다. 아까 이렇게 쓴다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 로그 아까 123 만약에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는 정수가 하나, 둘, 셋째 자리니까 세 자리니까 결국적으로 정수는 2다. 이렇게 하나가 빼져서 써질 거고 뭐 소수 부분은 알파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다시 로그 0.0123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고 이때 얘 123 숫자 배열이 똑같다면 소수는 알파예요. 이렇게 쓰겠다고. 그래서 소수 부분의 성질에서는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이 양수들의 상용로그의 소수는 모두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즉 1, 2, 3 숫자 배열 똑같고 소수점만 다르니 그때 소수 부분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요. 그리고 두 상용로그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면 그러면 아까 자릿수가 똑같았으니까 그거의 차는 무조건 정수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이 내용을 갖고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예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 갖고 성질들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그러면 로그 4.62가 0.6646임을 이용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배웠던 성질로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솔루션에는 그냥 일일이 하나씩 풀어줘도 돼요. 그럼 이때 3.6646은 3 더하기 0.6646이고요. 그럼 이때 3 더하기 0.6646은 로그 4.62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써져 있고 그럼 로그 4.62니까 그러면 이때 10의 세제곱은 1000이니까 얘랑 곱해져서 로그 4620이요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된다. 그러면 이때 로그 x가 로그 4620이니까 x는 4620이요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되고요. 두 번째 풀이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때 얘 정수 부분이 정수가 3이래요. 그럼 얘는 몇 자릿수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에서 아까 자릿수에서 1을 빼준 값이 3이었으니 그럼 얘는 4자릿수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소수 부분이 지금 소수가
0.6646으로 똑같다면 결국 이때 수 배열이 얘인 462로 똑같겠구나. 그럼 462인데 거기서 4자리 써야 되니까 4622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2번 문제 볼까요? 마이너스 0.3354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정수 플러스 소수로 다시 바꿔주니까 이때 얘는 정수분이 그럼 마이너스 1이고 소수가 플러스 0.6646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풀이처럼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1에 얘는 로그 4.6이고요.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러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로그 4.61이 그러면 10분의 1이 곱해지니까 얘는 로그 0.462요. 이렇게 해서 결국 x는 0.46이네요.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풀이로 다시 얘기하다 보면 이거까지 표현을 했었을 때 여기까지 표현했을 때 정수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분이 똑같다라면 462인데 이때 정수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되겠다. 그럼 소수점이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0.462요. 이렇게 답을 외우셔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근데 학생들 내신을 볼 때는 암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니까 암기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5의 15제곱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4는 0.477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로그 5의 15제곱을 구하세요. 그리고 5의 15제곱이 몇 자리 정수인지 몇 자리 정수인지를 구하여라. 그리고 5의 15제곱이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질문하는 건지 한 번만 캐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자리 정수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몇 자리 정수라는 건 결국 이때 로그 5의 15제곱의 정수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얘의 정수 부분이 몇인지를 안다면 그때 5의 15제곱이 몇 자릿수? 그럼 만약에 얘가 n자릿수였다면 그때 이때 이 정수 부분을 n-1이요 이렇게 갖다 쓰겠다라는 걸 배웠던 걸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 로그 얘 5의 15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준 문제는 얘는 결국 로그 5의 15제곱 얘의 수 배열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5의 15제곱의 얘의 수 배열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수 배열은 뭐에 대한 문제였어? 소수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캐치를 하시고 들어갈 거예요. 이런 내용을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몇 자리 정수인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수 부분, 로그의 정수 부분 갖고 푸는 거구나. 최고 자리 숫자가 몇인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소수 부분 갖고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알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5의 15제곱이 몇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로그 5의 15제곱을 계산하려고 로그 5의 15제곱은요 라고 한다면 15 곱하기 로그 5가 될 거고요. 근데 우리 아는 건 로그 2값과 로그 3값이죠. 근데 앞에 쪽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걸 기억하면 로그 5는 2분의 10이니까 결국 얘는 지금 15 거기 로그 2분의 10이고 그럼 다시 우리는 얘가 15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요.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로그 2가 0.3010이 됐으니 그럼 얘는 15 곱하기 0.3010일 뻔이지만 0.699가 될 거고요. 이렇게 소수점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때 이 소수점 계산을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10.485예요. 이렇게까지 먼저 계산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1번 답은 10.485예요. 이렇게까지 답을 구해놨거든요.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5의 15제곱이 몇 자리 정수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원래 스토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난 5의 15제곱을 K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때 5의 15제곱을 다 계산하기 힘드니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서 로그 K가 로그 5의 15제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5의 15제곱 얘가 지금 우리가 10.485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이때 얘 정수 부분이 10이었대. 그럼 얘가 몇 자릿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얘가 10이었대. 그럼 방금 봐봐. 정수가 10이었다면 그럼 이때 자릿수에서 하나가 빠진 거니까 결국 얘는 11자리 숫자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럼 세 번째 답은요.
최고 자리 숫자를 물어봤었어. 그럼 최고 자리 숫자는 뭐 갖고 논다 했어요? 소수 부분 갖고 논다 했잖아. 그럼 소수 부분인 0.485 얘 갖고만 먼저 시작을 해볼 거로. 그럼 0.485라고 있는 숫자가 이 숫자가 결국 우리는 뭐로 확인하고 싶냐면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낸 내용은 첫 번째에서 알려준 게 로그 2가 0.3010이요. 근데 로그 3은 0.4771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0.3019보단 크죠? 그럼 로그 2보단 클 거고 4771 얘보다도 크잖아. 그럼 로그 3보다도 클 거야. 그럼 그 다음 자리 숫자 4 로그 4를 확인할 건데 로그 4는 2 로그 2랑 똑같죠? 그럼 얘는 0.602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네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로그 3과 로그 4 사이에 존재해요.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10.485잖아요. 그럼 10.485는 양변에 10을 더해준 거니까 그럼 로그 3에 더하기 10이라는 건 곱하기 10에 10제곱이요. 이렇게 써졌다고 볼 수 있고 얘는 로그 4 곱하기 10에 10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겠죠. 그럼 뭐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뭐였죠? 우리 지금 10.485 얘가 로그 K라고 표현을 해줬잖아. 그럼 얘가 로그 K니 그럼 K 값이 3 곱하기 10의 10제곱보단 클 거고 4 곱하기 10의 10제곱보단 작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러면 결국 이 K의 가장 큰 숫자는 3으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숫자가 될 거니 결국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최고 자리 숫자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이때 여기 상황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5의 15제곱의 자릿수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럼 얘를 K라고 놓고서 문제를 시작하자라고 스토리를 스스로 잡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다음 예제 5번 문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예제 5번입니다. 방금 문제와 똑같이 이번엔 5분의 1의 100제곱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숫자를 알려줬어요. 그럼 이번엔 1번 그냥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5분의 1의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냈었을 때 이때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아까 이 문제 자릿수 문제는 뭐 갖고 푼다? 우린 정수 부분 갖고 문제를 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수 부분 갖고 문제를 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n째 자리에서 지금 처음으로 정수 부분이 아닌다면 그럼 그때는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요 이렇게 썼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요.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최고 자리 숫자 이런 거는 우린 수배열에 대한 거니까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였어요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했던 행동으로 이번에 이제 전체 한 번에 잡을게요. 나는 5분의 1의 100제곱이 이걸 계산하기 싫으니 나는 이걸 K라고 쓸 거야. 그럼 양변에 로그를 갖다 씌워서 로그의 힘을 좀 빌리자. 그럼 로그 K는 이라고 써지며 그럼 얘는 지금 로그 5분의 1의 100제곱이요 이렇게 써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로그 5의 마이너스 100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0 로그 5가 되었어요 쓸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00 거기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로그 2 값은 0.699 0.3010 그럼 빼주면 0.699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9.9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랬었을 때 이 숫자가 지금 다시 표현하면 여기다 표현하면 마이너스 69 거기에 빼기 0.9니까 소수분이 마이너스 0.9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에 더하기 0.1이요 이렇게 해서 정수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70이고 소수 부분은 0.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럼 1번 답 나왔네요. 1번 문제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했으니까 1번 문제 답은 마이너스 69.9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2번 문제 답도 나왔죠. 선생님 정수분이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럼 정수분이 마이너스 70이면 걔는 70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뭐 갖고 놀려고 있어요? 이제 소수분 갖고 놀겠죠. 그럼 소수분 0.1이라는 숫자는요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에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똑같이 변해졌고 근데 로그 2가 0.301잖아.
근데 얘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로그 2보다는 작고 로그 1은 0이니까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겠어요. 그럼 결국 최고 자리 숫자는 1이었구나 라고 해서 답은 1이요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예제 5번까지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자릿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정수 부분,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가 몇이냐라는 건 소수 부분이었다라는 걸 예제 4, 5번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네, 예제 6번 문제입니다. 23의 100제곱이 137자리의 정수였었을 때 그때 23의 21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또다시 자릿수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 로그의 정수 부분 갖고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수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볼게요. 23의 100제곱이 137자리 정수였대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럼 로그 23의 100제곱이라는 애가 결국 얘가 137자리 정수였으니까 그럼 얘의 지금 정수 부분은 지금 얘에서 하나가 빠진 136 플러스 소수 부분 알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 갖고 풀자고? 부등식 갖고 풀자고. 그러면 식을 쓰다 보면 로그 23의 100제곱이라는 애는 정수분이 136이랬으니까 136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리고 137보단 작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100으로 나눠주시면 로그 23이 1.36보단 이상이고 1.37보단 작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질문한 건 23의 21제곱 즉 로그 23의 21제곱 얘를 물어본 거니까 그럼 양변에 21을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1을 곱해줄 건데 선생님 소수점 계산하기 싫어서 선생님 미리 계산했던 걸 생각하면 28점 얘는 56이고요. 그리고 얘는 28.77이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라고. 그러면 결국 뭐야? 로그 23의 21제곱의 지금 정수 부분이 결국 28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고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몇 자릿수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결국 얘한테는 이번엔 더하기 1을 거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9자릿수요. 그래서 29자리 정수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용로그 성질 2 배울 거니까 지금 마무리만 지을게요. 예, 오늘은 상용로그 첫 번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상용로그가 일단 뭔지, 그럼 상용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밑을 10을 생략해줘서 로그 n이라고 갖다 적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던 게 일단 기본 상용로그라는 표현이었고, 근데 그 상용로그를 우리가 이제 쓰다 보니까 결국 상용로그는 항상 정수 플러스 소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수 플러스 소수로 표현했었다. 그래서 정수 어떤 n과 거기에 플러스 소수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소수에 대한 뜻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게 일단 상용로그였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제 3번 4번 그리고 5번 이런 문제에서 보았더니 결국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정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뭔지 찾았냐? 결국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최고 자리 숫자에 대해서 개념은 결국 소수 부분 갖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소수 부분 갖고 풀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그 n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n이 어떤 n자리 수이면 그때 정수는 n-1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었고, 그리고 두 번째 소수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면 그때 정수는 -n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걸 자릿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소수 부분은 뭐였어요? 수 배열이 같고 그때 소수점 위치가 다른 숫자 소수점 위치가 다르면 소수 부분은 같다. 이렇게 있었죠. 누가? 진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상용로그 성질 2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 강의까지 마저 다 듣고서 수업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